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동현입니다. 자, 다시 좀 시끄러운 동네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 롯데캐슬. 자, 이 지역의 아파트가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월등히 우수해서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려 살다 보니까 살만한 아파트, 그냥 손댈 만한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또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러한 유별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강서구 명지동 명지 롯데캐슬 4층 402호. 자, 물건 종류는 아파트고 전용 면적 25.7평, 대지권 14.8평이고 토지 건물은 1걸매각입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다릅니다. 소유자는 방 누구인데 채무자는 어떤 회사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은행입니다. 자, 이 소유자가 이 채무자한테 담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차주는 이 채무자가 된 거죠. 감정가 2억 7,700에 1차 12월 3일 진행 예정인 물건입니다. 1차에 낙찰될 겁니다. 분명히. 자, 입찰 10일 남았습니다. 자, 등기 현황이 아니라, 그 문건 접수 내역을 보면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 어떤 특이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임차인이 있는지, 유치권자 있는지, 물론 아파트에 유치권이 있을 것도 없지만,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법한 이해관계자, 대부분 점유자죠. 점유와 관련된 흔적이 있는지 보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자, 보니까 점유관계에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소유자를 만났답니다. 소유자 만나기 쉽지 않은데 만났네요. 자, 그런데 또 소유자가 자기 세대 외에 임차인 없고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을 했답니다. 거의 가장 확실하죠. 자, 등기 현황 보겠습니다. 2009년 이 집을 샀고, 그리고 2019년 3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가장 빠른 근저당.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가압류, 이 후순위의 이 가압류들은 모두 다 소멸된다. 자, 등기상의 권리는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자,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을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 자, 등기는 보면 인수할 것 없다. 낙찰받으면 말소 기준 등기 후에 모두 다 소멸된다. 자, 관리비,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줍니다. 이 영향을 주는 정도가 기껏 해봐야 뭐 한 1, 200, 뭐 많아야 300 정도. 그러나 이 금액 차임은 경락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임차인은 없고, 자, 채무자가 직접 살고 있다고, 소유자죠. 소유자가 살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명도계획. 소유권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명의 신청을 해서 명도를 진행합니다. 강제 집행을 하면 면적이 있기 때문에 300에서 400 정도 비용이 들 것이고, 이 비용을 법원에 납부하고 강제 집행을 하느니 차라리 이사 비용으로 주고 그냥 협의해서 내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권리관계를 봤을 때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이 본건은 4층이고 남양입니다. 시장이 호가되고 있는 물건들 보면 뭐 4억, 1층이 3억 5천, 4층 여기 똑같은 층이 있네요. 3억 8천. 3억 후반대 호가하고 있습니다. 고층은 4억 2천, 4억, 뭐 3억 8천, 같은 4층이네요. 3억 8천. 7층이 4억. 2억 원대의 물건을 4억 원에 팔아보려고 하니까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거래됐던 거래 사례를 보겠습니다. 실제 거래를 했던 사례. 자, 최근에 보면 2억대의 물건이 확실히 3억대로 올라왔습니다. 2억 8,500 마지막이고, 자, 3억 1,500, 3억 2천, 3억 2천. 자, 3억 초반까지는 실제 거래를 기록했지만, 자, 4억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매도자들의 욕심이 과하죠. 올라가더라도, 자, 물론 4억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열심히 집을 가꾸고 그 지역이 잘 살 수 있는 동네로 다 같이 만들어 보세요.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이것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것이 어느 정도가 시세인가? 사실은 몇 달 더 지내보고 가격이 어느 정도에 형성되는지 실거래가가 더 나와 봐야 시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유사한 평행 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3천까지는 기록이 됐지만 아직까지 중반을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자, 이 물건의 가치 현재 감정가는 2억 7,700이지만 이 물건이 시장에서 실제 거래가 된다면 자, 얼마의 거래가 될 것인가? 이 가격까지는 기록이 됐습니다. 따라서 진짜 지금 거래를 한다면 호가 4억의 가격을 땡겨서 자, 최대 이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생각입니다. 자, 3억 3천에서 3억 5천 이 사이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자, 거래된 사례 11월 3일과 9월 10일 롯데캐슬과 퀸덤 1차 에디슨 기록을 보면 25.7평 평수는 같습니다. 하나는 1차에 낙찰됐고 하나는 2차에 되었다. 자, 9월까지는 2차였으나 11월 오면서 1차에 바로 낙찰되고 있습니다. 자, 경쟁률은 3대 1이었고 2차는 8대 1이었습니다. 자, 감정가 2억 6,3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3억이었다. 자, 그리고 감정가 2억 5,9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2억 6천이었다. 이때는 비슷했고 이때는 조금 상승했습니다. 자, 낙찰가는 감정을 넘어갔고 롯데캐슬은 2억 3,400 감정가보다 낮았습니다. 자, 91%와 90%. 자, 이거 가중평균을 구하면 90.8%, 하한가 3억 3천 적용하면 3억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일단 감정가보다는 훨씬 높게 낙찰이 될 거다. 자, 상한가 적용하면 3억 1,900까지 나옵니다. 자, 따라서 정리하면 3억 3천을 시세로 본다면, 만약에 거래 가능한 금액으로 본다면 3억 1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됩니다. 3억 5천을 거래 가능 금액으로 본다면 3억 1,900 정도. 자, 이 금액 자체가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낙찰가의 구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이 구간을 예측하는 거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정확하게 된다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물건 중에 하나다. 자, 지금의 시장이 그렇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감정가 훨씬 높은 수준에서 낙찰될 것이고, 자, 그 범위가 거래 가능 금액 3억 3천에서 3억 5천이라면 3억 100과 3억 1,900 범위 안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것을 정확한 데이터가 말하는 팩트입니다. 자, 그것을 감안하셔서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